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AI로 완성하는 건설 혁명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I? 건설 현장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 현장을 지켜온 분들, 도면 한 장 한 장의 땀과 시간을 쏟아온 분들, 경험과 직관으로 수많은 문제를 풀어온 분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니 디지털 트윈이니 BIM이니 하는 것들이 건설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척척 잘만 따라간다는데 우리는 어쩐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죠. 마치 경험과 감으로 일하던 시대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AI 시대의 건설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빠른 소프트웨어, 더 복잡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경험입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전환입니다. 이 리포트, AI로 완성하는 건설 혁명은 건설과 AI 융합의 실무 가이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AI 도입이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건축사 사무소도, 중소건설사도, 1인 건축가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 경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AI와 결합해 조직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산책하시면서, 업무 틈새 시간에,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총 14장의 슬라이드를 함께 걸어갑니다. 1시간 정도의 여정입니다. 기술 이야기지만 기술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를 말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화를 논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험과 감의 시대에서 데이터와 인지의 시대로, 하지만 여전히 판단은 사람의 몫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건설인에게 필요한 진짜 전환. 함께 걸어가시죠. 건설 현장의 시간은 늘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일정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마주합니다. 날씨, 재수급, 인력 배치, 안전관리. 이 모든 것이 현장 책임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산업 전체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로 완성하는 건설 혁명. 이 제목 앞에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유행이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리포트의 부제는 건설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심층 분석 및 실무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여정입니다. 이 분석은 애널리스트의 브리핑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에서 시작해 기술로 나아가고 실무로 이어지며 마침내 미래를 조망하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건설과 AI의 융합을 다룬 이 책의 핵심 인사이트를 건축가적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이 리포트는 데이터 기반의 인지 커그니티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인지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학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현장 소장이 순간순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듯 AI도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AI가 건설 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실무적 판단의 근거입니다. AI 도입이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의 방향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 산업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이제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건설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공사 일정에 쫓기는 날에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건설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10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10개의 핵심 키워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마치 건물의 구조가 기둥과 보, 슬래브가 함께 작동하며 완성되듯 AI 역시 이 요소들이 맞물려야 비로소 현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심에는 AI 전환, 영문 약자로 AX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AI Transformation.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AI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며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AX를 중심으로 8개의 위성처럼 배치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과 AI의 협업입니다. 30년 현장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도면에 없는 것, 매뉴얼에 없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AI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 날씨 패턴, 자재 수급 예측, 이런 것들을 AI가 정리하면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내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드론이 촬영한 진도 사진, 작업자가 입력한 일을 보고 센서가 감지한 온습도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이고 정리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는 체계입니다. BIM, 건물 정보 모델링이라는 개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건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3D 도면이 아닙니다. 각 부재의 재질, 수량, 공기, 비용까지 모두 담긴 살아있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AI는 이 BIM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며 설계 오류를 미리 찾아내거나 최적의 시공 순서를 제안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BIM의 확장입니다. 현장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무언가 변경되면 디지털 공간에서도 똑같이 반영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하기 전에 디지털에서 먼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생산성 혁신은 모든 조직의 목표입니다. 건설업의 생산성은 지난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업이 공장 자동화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때 건설 현장은 여전히 사람의 손과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AI는 이 정체를 깨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숙련공의 기술을 데이터로 학습하며 최적의 작업 순서를 계산합니다. 스마트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장비 작동 구역, 밀폐 공간. AI는 CCTV와 센서를 통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합니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위험 구역에 진입했을 때 즉시 알립니다. 인지 건설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 형태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경험 많은 현장 소장이 분위기만 보고도 문제를 감지하듯 AI도 그렇게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예측 분석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AI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비가 오기 전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양생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특정 시간대에 교통 체증으로 자재 공급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패턴들을 학습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기 지연을 미리 막고 비용 초과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성형 설계입니다. 건축가가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수백 가지 설계안을 순식간에 생성합니다. 대지 조건, 법규 제한,
예산 범위, 환경 요구 사항을 모두 고려한 안들입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건축가의 몫입니다. AI는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할 뿐 미적 판단이나 공간의 의미는 여전히 사람이 부여합니다. 이 10가지 키워드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에코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인지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는 핵심 통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조직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AI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는 드뭅니다.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그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사양서를 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패러다임의 진화,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의 재정의는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지지능, 영어로 Cognitive입니다. 데이터를 인식하고 패턴을 찾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 감지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 수백 장을 AI에게 보여주면 AI는 어떤 공정이 진행 중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골조 공사인지, 마감 공사인지, 외부 비계 작업인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AI가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 지능, Predictive입니다.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쌓이면 AI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계산합니다. 공기 지연을 예측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진행 속도, 날씨 패턴, 자재 수급 상황을 종합해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지능, Autonomous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자율주행 장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굴착기가 스스로 지형을 파악하고 작업 경로를 계획합니다. 물론 완전 자율은 아닙니다. 사람의 승인과 감독 하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이 3가지 지능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성숙도와 준비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 지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데이터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I는 약한 AI, 영어로 weak AI라고 불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정 작업에만 특화된 AI입니다. 바둑을 두는 AI는 바둑만 둘 수 있고 얼굴을 인식하는 AI는 얼굴만 인식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을 감지하는 AI는 균열만 찾고 도면을 검토하는 AI는 도면만 봅니다. 언젠가는 강한 AI, Strong AI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범용적으로 수행하는 AI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약한 AI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건설 AI가 작동하려면 3가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첫째, AI 자체입니다. 두뇌에 해당합니다. 둘째, IoT, 사물인터넷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센서, 카메라, 드론, 비콘, 이런 장치들이 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읍니다. 셋째,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개별 컴퓨터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모아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분석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 건설 AI 혁명의 공식이 완성됩니다. 데이터 중심, 모델 기반, 그리고 폐쇄 루프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데이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경험과 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해집니다. 모델 기반이라는 것은 BIM처럼 디지털 모델을 중심으로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도면, 일정, 비용, 자재, 인력, 모든 것이 하나의 모델 안에 연결됩니다. 폐쇄 루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가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AI는 이 순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됩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 조직은 AI를 단순 자동화 도구로 보는가? 아니면 협업 파트너로 보는가? 이 관점의 차이가 도입 방식을 결정합니다. 단순 도구로 본다면 특정 업무 하나만 자동화하면 됩니다. 협업 파트너로 본다면 전사적 데이터 체계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인지, 예측,
자율 세 가지 차원 중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의 현재 역량과 당면 과제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안전이 시급하다면 예측지능, 품질이 문제라면 인지지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우리의 데이터 성숙도는 AI 도입이 가능한 수준인가?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조직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는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진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옵니다. 건설 산업이 지금 마주한 현실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압력과 필연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지금 건설 산업이 서 있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기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산성 정체입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다른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뤘습니다. 공장 자동화, 물류 최적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런 변화들이 효율을 배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달랐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사람의 손과 경험에 의존합니다. 공사 방식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기본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전과 인력난 문제도 심각합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고 무거운 것을 다루고 위험한 장비를 조작하는 현장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숙련된 기능공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세대는 건설 현장을 기피합니다. 고령화, 숙련공 부족. 이 문제는 해마다 심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과 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을 가진 분의 직관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 직관이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으면 그분이 은퇴할 때 함께 사라집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이것이 건설 산업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는 곳에 기회도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희망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건설 분야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건설 데이터 플랫폼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건설업의 잠재력을 봅니다.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거대한 시장의 가능성을 봅니다.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툴, 드론 측량, 로봇 장비, 건설 테크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의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점점 더 현장 모니터링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기술 기업을 인수합니다. M&A를 통해 자체 개발로는 얻기 어려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자재 회사가 데이터 분석 회사를 사고 장비 회사가 AI 스타트업과 손잡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설 산업이 더 이상 기술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면과 경험의 시대를 넘어 데이터와 학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AI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선두를 달리는 기업들이 있고 빠르게 추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건설업은 국경이 없습니다. 해외 공사를 수주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발주처는 점점 더 디지털 역량을 요구합니다. BIM 의무화,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실시간 진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입찰 조건에 포함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량, 우리의 조직 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알되 우리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루션은 경험과 감에서 데이터와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 데이터 위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위기는 명확합니다.
기회도 분명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 그 선택이 5년 후, 10년 후 우리 조직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추상적인 개념에 갇힙니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이런 단어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이미 우리 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건설을 혁신하는 8가지 핵심 기술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왼쪽은 머신러닝, 전문화된 도구의 영역입니다. 오른쪽은 딥러닝, 자동화된 건축가의 영역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기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AI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건설에서는 주로 4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 작업별 특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모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예측 모델입니다. 과거 수십 개 프로젝트의 비용 데이터를 학습하면 새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예측 분석입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공기 지연 가능성, 비용 초과 리스크, 안전사고 확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경고합니다. 셋째, 도구입니다. 의사결정자를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지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머신러닝이 제공합니다. 넷째, 간결함입니다. 의사결정자 NFU, SVM, 랜덤 포레스트 같은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작동하고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른쪽 영역은 딥러닝입니다. 더 복잡하고 강력한 AI입니다. 사람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구조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자율적 복잡성입니다.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안전 위험 감지입니다. 현장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진입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경고합니다.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를 지켜볼 수 없지만 AI는 가능합니다. 둘째, 통합입니다. GPU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딥러닝은 엄청난 계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려면 강력한 GPU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 활용입니다. 생성형 설계, 결함 탐지, 안전, 자율 로봇 같은 분야에 쓰입니다. 특히 이미지 인식 능력이 뛰어납니다. 콘크리트 균열을 사진으로 찍으면 AI가 균열의 폭과 길이를 측정합니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제 8가지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입니다. 공사비와 공기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과거 프로젝트에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엑셀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로보틱스입니다. 자율 건설 장비와 공정 최적화입니다. 굴착 로봇, 용접 로봇, 타일 시공 로봇.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에 투입됩니다. 세 번째, 컴퓨터 비전입니다. 드론 모니터링과 안전 위험 감지입니다. 드론이 현장을 촬영하면 AI가 진도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사람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현장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가상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장과 똑같은 디지털 공간을 만듭니다. 실제 작업 전에 디지털에서 시험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수정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어 처리, NLP입니다. 계약서와 시방서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수백 페이지 문서를 AI가 읽고 핵심 조항을 추출합니다. 계약 리스크를 미리 파악합니다. 챗봇 형태로 만들면 현장 작업자가 질문하면 AI가 매뉴얼을 찾아 답합니다. 여섯 번째, 강화학습입니다. 장비 제어와 스케줄 최적화입니다. AI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 순서를 찾아냅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미래에는 전체 공정 계획을 AI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생성형 AI입니다. 최적 설계안 도출과 코드 작성입니다. 건축가가 조건을 입력하면 수백 개 설계안을 생성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 코드도 작성합니다. BIM 자동화 스크립트를 AI가 만들어줍니다. 8번째, 음성 인식입니다. 현장 정보 검색과 보고 자동화입니다. 현장에서 손이 더러울 때 장갑을 낀 채로 음성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콘크리트 타설량 알려줘. 그러면 AI가 데이터를 찾아 음성으로 답합니다. 일일 보고서도 음성으로 입력하면 AI가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 8가지 기술은 독립적으로도 작동하지만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컴퓨터 비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며 결과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고 음성 인식으로 작업자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통합 시스템입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별 5개입니다. 실무 적용성이 높습니다.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조직의 필요에 맞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단계로 나뉩니다. 기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으며 완공 후 유지관리가 이어집니다. 이 각 단계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발생한 정보는 다음 단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정보 전달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기획과 설계, 데이터로 그리는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 전통적인 워크플로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람이 도면을 그리고 엑셀로 일정을 짜고 회의를 통해 조율합니다. 개별 작업이 계획에 따라 수립됩니다. 각 부서가 따로 움직입니다. 설계팀은 설계만, 구매팀은 구매만, 시공팀은 시공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목업이나 샘플을 제작해 검토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돌아가 수정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반복과 재작업이 발생합니다.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변화, 발주처 요구사항 수정.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효율은 0.5 정도에 머뭅니다.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절반만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는 AI 통합형 워크플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중심에 AI가 있고 그 주변으로 4가지 요소가 순환합니다. 첫째, AI 기반 생성형 설계입니다. 사람이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수십 가지 안을 생성합니다.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둘째, 실시간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즉시 테스트합니다. 물리적 목업 없이도 검증 가능합니다. 셋째, 가상 프로토타입 제작과 최적화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여러 시나리오를 실험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AI 통합력 및 개선입니다.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AI는 계속 학습하며 시스템은 계속 개선됩니다. 이 4가지가 순환하며 작동합니다. 한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고 전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기획, 플래닝입니다. 부지와 수요 분석이 먼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을 예측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 구성, 교통 패턴, 상권 분석. 이런 데이터를 AI가 종합해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과거처럼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단절 없이 흐르게 만드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획에서 나온 정보가 설계로, 설계에서 나온 정보가 시공으로 자동 전달되는 체계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단계마다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2단계는 설계, 디자인입니다. 생성형 설계가 작동합니다. 다중 목표를 최적화합니다. 비용을 줄이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동선을 개선하면서도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안을 AI가 찾습니다. BIM과 연계됩니다. 간섭 체크와 법규 자동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코드 체킹이라고 합니다. 설계안이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 관련법 등을 준수하는지 AI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법규집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간섭 체크도 중요합니다. 구조 기둥과 설비 배관이 겹치는지, 천장 높이가 충분한지, 문이 벽과 부딪히지 않는지, BIM 모델 안에서 AI가 수천 가지 간섭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기획과 설계가 단절됩니다. 기획팀이 만든 문서를 설계팀이 다시 해석하고 재입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됩니다. AI 시스템에서는 이런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입력한 조건이 자동으로 BIM 모델의 초기 파라미터가 됩니다. 설계자는 그 위에서 작업합니다. 조건이 변경되면 즉시 반영됩니다.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이것이 데이터로 그리는 청사진의 의미입니다. 종이 도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한 곳을 수정하면 연결된 모든 곳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오류가 줄고 속도가 빨라지며 품질이 향상됩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별 5개입니다. 실무 적용성이 높지만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서 AI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많은 조직이 AI 도구만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도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 즉 파이프라인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기획과 설계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모든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단절되면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폭발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공과 유지관리, 이 두 단계는 건물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시간입니다. 기획과 설계가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린다면 시공과 유지관리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실시간 연결과 예지 보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원형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생애 주기를 보여줍니다.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번에는 시공과 유지관리, 즉 컨스트럭션과 메인턴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3단계는 시공입니다. 현장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드론과 CCTV가 현장을 촬영합니다. 비전 AI가 진도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관리자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특히 넓은 현장이나 고층 건물에서 효과가 큽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AI가 분석하면 어느 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어느 구역이 늦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색깔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구역은 지연, 녹색 구역은 정상. 관리자는 문제 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도 실시간입니다.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과 위험 구역 침입 경보가 즉시 울립니다. CCTV에 AI를 연결하면 작업자가 안전모를 벗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합니다.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를 지킬 수는 없지만 AI는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 구역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크레인 작동 반경, 굴착 작업 구역, 고소 작업 구역. 이런 곳에 작업자나 차량이 진입하면 즉시 알립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자원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장비와 자재 투입을 스케줄링합니다. 언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느 시점에 자재가 도착해야 하는지 AI가 계산합니다. 자재가 너무 일찍 오면 보관 공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늦으면 공정이 지연됩니다. 적시에 정량만 공급되도록 조율합니다. 장비 가동률도 최적화됩니다. 크레인, 굴삭기, 펌프카. 이런 장비들은 비용이 큽니다. 놀리면 손해고 과하게 쓰면 유지비가 증가합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투입 시점을 제한합니다. 4단계는 유지관리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수십 년간 사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 정비 (Predictive Maintenance가 핵심입니다. 고장 후 수리가 아니라 고장 전 조치입니다. 전통적 방식에서는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했습니다. 반응적 유지관리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줍니다. 예방적 유지관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일정에 따라 부품을 교체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쩡한 부품도 교체하게 되어 비효율적입니다. 예측 정비는 다릅니다. 센서가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진동, 온도, 소음, 전력 소비. 이런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면 고장 징후를 미리 감지합니다. 실제로 고장 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입니다. 모터의 진동 패턴이 평소와 달라지면 AI가 감지합니다. 베어링의 마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작동은 정상이지만 2주 후쯤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은 야간 시간에 미리 교체합니다. 승객이 갇히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도 유지관리 단계에서 빛을 발합니다. 현실 데이터와 가상 모델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합니다. 건물 준공 시 만든 BIM 모델이 그대로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현장의 센서 데이터가 계속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각 층,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에 표시됩니다. 어느 구역이 너무 덥고 어느 구역이 추운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공조 시스템을 조정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합니다. 누수나 균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디지털 트윈에서 해당 위치가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많은 현장에서 데이터는 모읍니다. 센서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이기만 합니다. 누군가 시간 날 때 가끔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구축의 실패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센서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고 담당자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폐쇄 루프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의사결정, 실행, 결과 측정, 다시 데이터 수집.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작동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별 4개입니다. 실무 적용성은 높지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센서를 설치하고 통신망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를 마련하고 분석 시스템을 세팅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AI가 작동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설비 몇 개만 모니터링합니다. 효과가 확인되면 범위를 넓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 확실한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시공과 유지관리 단계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데이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고 다시 현장으로 되돌려보내는 순환체계. 그것이 인지 건설의 핵심입니다. 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경제성이 없다면 도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현장에서 AI 투자가 정당화되려면 명확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도입 효과, 정량적 성과와 ROI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치가 있습니다. 47.8%. AI 모니터링 솔루션은 품질 문제를 감소시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도입 사례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품질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사람의 실수, 소통 오류, 감독 부족. 현장은 복잡합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수십 개 공정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관리자가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AI는 24시간 감시합니다. 철근 배근이 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맞는지, 마감재 시공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카메라로 촬영하고 AI가 분석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알립니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정합니다. 문제를 나중에 발견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위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 발견하면 간단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47.8% 감소는 큰 숫자입니다. 품질 문제의 절반을 사전에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 오른쪽에는 오류 감소 효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가 40%에서 60%까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작습니다. AI도 학습이 필요하고 사람들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커집니다. AI가 우리 현장의 패턴을 학습하고 작업자들이 AI 피드백에 익숙해지면 오류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이 학습 효과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효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유휴 시간을 단축하고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재가 안 와서 기다리고, 전 공정이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장비가 다른 곳에서 작업 중이라 기다립니다. AI는 이런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자재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공정 순서를 최적화하며 장비 투입 시점을 조율합니다. 그 결과 공기가 10%에서 15% 단축됩니다. 한 달 공기를 3에서 4일 줄이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수억 원의 간접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장비 리스료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나갑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성형 설계로 재작업 비용을 줄입니다. 자재 낭비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주문량을 잘못 계산해서 보관 중 손상되어서 현장에서 잘못 재단해서 여러 이유로 자재가 버려집니다. AI는 정확한 물량을 산출합니다. BIM 모델에서 자동으로 수량을 계산하고 과거 프로젝트의 손실률을 반영해 적정 발주량을 제한합니다.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문합니다. 생성형 설계는 오류 사전 탐지로 재작업을 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AI가 수백 가지 간섭을 찾아내면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줄어듭니다. 재작업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기 저하와 일정 지연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품질입니다. Zero Accident 목표를 달성하고 인적 오류를 감소시킵니다. 건설업의 안전사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습니다. 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추락 위험, 충돌 위험, 화재 위험. 경고를 받으면 작업자가 즉시 대응합니다. 목표는 제로 사고입니다.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인적 오류도 줄어듭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피곤하면, 바쁘면, 산만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AI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수준으로 작동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빠뜨리지 않고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태블릿을 들고 있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종이 도면이 아니라 태블릿으로 BIM 모델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진을 찍어 보고합니다.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시합니다. 가운데 그래픽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보여줍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개선됩니다. 같은 인력과 장비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또는 더 적은 자원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이 효율 향상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노트입니다. 실무 적용성 별 5개. 투자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ROI 분석이 필수입니다. AI 도입은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설치,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초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1에서 2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는 순수익입니다. 각 조직은 자신의 ROI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현장의 데이터로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질 문제 비율, 공기 지연 빈도, 안전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고 AI 도입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추정합니다. 그 계산이 긍정적이면 투자하고 아직 불확실하면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합니다. 기술 도입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건설인입니다.
모든 것을 수치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AI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얻으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8장의 슬라이드를 걸어왔습니다. AI가 무엇인지, 왜 지금 필요한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측정된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품질 문제 47.8% 감소, 공기 10에서 15% 단축, 숫자로 증명된 변화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I가 건설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2부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행 전략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일럿 프로젝트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전사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장애물들, 기술적 문제, 조직의 저항, 법적 리스크,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조망합니다. 2030년의 건설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2040년 이후의 인지 건설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부가 이해의 시간이었다면 2부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1부가 무엇과 왜에 대한 답이었다면 2부는 어떻게와 언제에 대한 답입니다. 편안히 쉬시다가 준비되시면 2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 한 잔 더 드시고 자리를 바꿔 앉으시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다 오셔도 좋습니다. 2부는 슬라이드 9부터 시작됩니다. 실행 전략, 도전 과제, 그리고 미래. 여전히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